두 번째, 비면허 대역의 와이파이 및 셀룰러 공존에 관련된 표준 및 전망에 대해서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의 손주형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손주형 연구위원님께서는 LG전자 전자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을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 IEEE 802 포럼의 무선랜 분과장도 같이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의 손주영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앞선 발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비면허 대역의 와이파이와 셀룰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2012년도부터 이제 표준화 전문 기업으로 오늘 이제 뒤에 말씀드릴 와이파이와 셀룰라 관련된 모든 기술에 국제 표준화에 참여해 왔고 현재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표준 전문 기업입니다. 네, 현재 이 장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스코의 VNI 전망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 현 시점에 봤을 때 대략 80%가 비디오 트래픽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매년 매 순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왼쪽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모든 트래픽을 감당하고 있는 장비 또는 통신 기술이 무엇이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모바일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친 합이 이제 50% 정도 되는데요. 모바일 안에 들어있는 와이파이 장비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와이파이 기술이 전체 그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집에 가셔서나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비면허 기술을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2018년 기준으로도 3.4억 개 정도의 와이파이 핫스팟이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25년에 4.9조의 US 달러 정도의 굉장히 큰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면허 기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와이파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파트장님께서 6G 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5G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2018년에 과기정통부에서 국내 5G 면허 대역 주파수 할당을 했고, 저희 나라 2통 3사가 각각 10메가 또는 8메가 정도의 주파수를 옥션으로 할당받았습니다. 그때 쓰였던 비용이 대략 3조 정도가 됩니다. 즉 10메가를 받는데 1조 정도를 이제 비용으로 냈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면허 대역을 얻고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굉장히 이제 6G로 갔을 때도 아까 이제 스펙트럼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면허 이 주파수가 굉장히 이제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비면허 대역, 이렇게 돈을 내고 쓰지 않고 와이파이처럼 공짜로 쓸 수 있는 비면허 대역은 6기가 아래쪽에 뒷장으로 잠깐 뒤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떤 걸? 네, 한 장만 뒤로. 네, 죄송합니다. 6기가 이하 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은 600메가 이상의 대역이 있고, 지금 6기가 대역에서도 최근에 1200MHz가 비면허로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리미터 대역에도 14기가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대역이 이제 비면허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대역 대비해서는 비면허 대역이 굉장히 넓은 대역폭이 열려 있고, 저희가 이걸 그대로 둘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트래픽, 향후에 이제 엑사바이트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을 감당하는데 비면허 대역 기술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면허 대역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와이파이 쪽에서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2.4기가 대역과 5기가 대역이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2.4기가 대역에는 와이파이도 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도 쓰시고 계시고요. 직비나 무선 전화기 또는 전자레인지까지도 이 2.4기가의 비면허 대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기가는 와이파이 또는 이제 군부대 레이더, 그다음에 3GPP 기술들도 이 5기가의 요 앞대역과 36번, 149번이
유닛 1과 유닛 3 대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대역은 해변가에 레이더, 군부대 레이더 등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대역이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써온 비면허 대역은 2.4와 5기가 대역을 주로 저희가 통신용으로 썼다라는 말씀이고요.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미국, 두 번째로 한국이 6기가 대역을 비면허로 열었습니다. 뭐 잘 아실 수도 있고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부터 많은 그 연구반이나 이제 논의가 있었었고요. US의 FCC와 국내 과기정통부의 많은 전문가들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셨고, 그 당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도 조금 좋았던 게 코로나 환경으로 집안에 뭐 엄마, 아이들, 아버지까지 다 집에서 줌으로 회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와이파이와 비면허 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부각되던 시점이어서 통신 속도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이 컸고, 이제 6기가 대역의 1200MHz 정도를 비면허로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이제 비면허 대역이 6기가 대역이 열린 전 세계 이제 지정학적 위치고요. 북미의 미국과 카나다까지가 이제 짙은 초록색. 여기 한국도 잘 보시면 이 남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5925에서 7125까지 1200MHz 정도의 대역이 비면허로 열려 있는 나라를 색칠한 모습이고요. 아직 색칠이 안 돼 있는 나라도 많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6425까지만 400메가까지만 열었고, 그 뒤에 대역은 뭐 이동통신으로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를 맞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4기가는 20메가 채널이 3개밖에 없고요. 5기가는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여기 레이더 채널 못 쓰는 대역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기가가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엄청나게 넓은 대역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6기가용 AP와 6기가용 스마트폰을 쓰시면 주변에 이제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선 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네. 다만 이제 미국과 국내에 그럼 6기가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놀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쓰고 있던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철도나 교통 또는 점대점 이동통신 백홀용으로 많이 썼고, 국내에서도 이 통사들이 좀 썼고, 특히 국내에는 그 방송 3사의 방송 중계 차량들이 많이 쓰고 있는 대역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아까 비면허로 열기 전에 이미 그 쓰고 있는 장비들을 주파수를 이동하거나 이제 정리하는 작업 등을 미리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6기가는 2.4나 5기가보다 그런 장비에 대한 그 방해를 좀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레귤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그 레귤레이션이 일단 북미는 만약에 이렇게 강한 파워 36dBm이나 30dBm으로 송신할 수 있고자 하면 그 무선 공유기가, 무선 랜 공유기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여기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 AFC, 오토메이티드 프리퀀시 컨트롤이라는 서버에 접속해야 되는 추가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면 그 주변에 장비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강한 파워를 쓸 수 있고, 그 강한 파워를 스탠다드 파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까지 구현해서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는 꼭 실내에서만 쓰겠다, 절대 바깥에 나가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로우 파워 인도어로 해서 18dBm에서 12dBm까지는 국내에서 이제 실내에서 별도의 서버 접속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로우 파워 인도어 됩니다. 국내도 로우 파워 인도어는 이미 다 열려 있고요. 그 와이파이 6E라는 6기가 지원된 AP가 이미 시장에 한 20만 원 정도 수준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거를 집에다 설치해서 쓰셔도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실외에 설치하시면 현재 국내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실외에 관련된 규정은 현재는 국내는 AFC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 같이 아주 저전력으로 테더링 용도로만 이 아래 대역 유닛 5 대역은 14dBm의 저전력으로만 실내 실외 상관없이 테더링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국내가 이제 열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면허 대역 기술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중요한 주파수 대역인 6기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비면허 대역을 그동안 30년 넘게 주로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을 하고 있었던 와이파이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IEEE라는 단체의 802.11이라는 워킹 그룹 안에서 현재 표준화가 3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어떻게 보면 산업계 단체인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도 제품 인증 및 프로모션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LG 있을 때부터 또 저희 회사에서도 계속 표준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LTE, 5G 이런 로고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제 기지국에 붙어 있는지 잘 아는데, 사실 와이파이는 안테나 개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신 기술에 붙어 있는 건지 이제 구형 공유기에 붙어 있는지 잘 몰랐다라는 소비자 지적이 있어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와이파이 6부터 숫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숫자를 안 붙였는데요. 이제 6부터 6라고 붙이고, 이제 지금 현재 제품은 안 나왔지만 표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이파이 7이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마 제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이파이 6와 7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는 와이파이들이 2.4나 5기가까지만 지원하다가 와이파이 6부터 6기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6의 이론적인 최대 속도는 9.6GBps, 와이파이 7은 현재 표준화 진행되고 있지만 30GBps의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표준화 파이프라인인데요. 802.11 무선 랜 표준은 9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의 한 30년 이상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고, 그 사이에 이런 이제 박스로 친 여러 가지 이제 어멘드먼트 부록 표준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계속 표준에 본편에 합치면서 현재 2020년 표준까지 진화를 해왔고, 아직 표준에 합쳐지지 못한 따끈따끈한 최신 표준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80.11B라는 와이파이 7도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와이파이 4 2003년, 와이파이 5가 2013년, 6가 2021년, 그 다음에 이게 2024년 정도의 표준화가 완료되는 표준인데, 각각의 표준마다 어떤 주파수 밴드와 최대 대역포, 그 다음에 OFDM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더 추가가 되었는지, 빨간색이 그 시절에 추가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아까 4096함을 조금 더 깨끗하게 수신하기 위해서 AI 기술 도입하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와이파이는 워낙 그 채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와이파이 6 폰에 이미 1024팜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올 와이파이 7 폰에도 4096함까지도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처럼 이제 장거리 통신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형태의 고효율 변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최대 지원한 속도는 이렇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와이파이 6는 2013년부터 표준화해서 2021년에 완료가 된 한 8년 정도 걸린 조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표준이었고요. 이제 표준명으로는 11AX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명처럼 하이 에피션시 WLAN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와이파이를 오랫동안 쓰시다 보니까 이제 제기하는 불만은 그냥 집이나 이런 데서 잘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밀집한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회사나 굉장히 옆에 주변에 공유기도 많고 단말도 많을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이제 불만을 제기하셔서 와이파이 6에서는 최고 속도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밀집된 환경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속도를 높여보자라는 걸 목표로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OFDMA라는 멀티플렉싱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동통신에서는 그 전 세대부터 쓰고 있던 기술인데 와이파이가 좀 늦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이파이 6는 최신형 핸드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특징을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OFDMA가 이제 주파수를 쪼개서 여러 명한테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기술로 이제 가장 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대역폭은 160메가까지, 아까 10메가의 면허 대역을 얻는데 1조 정도 들린다고 했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면허 대역이 워낙 넓게 있기 때문에 160메가까지 채널 본딩을 쉽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세이브 기능, 뭐 이제 BSS 컬러링 기능, 8개의 안테나 쓰는 법, 그 다음에 이제 1024 컴 같이 하이오더 모듈레이션 등 다양한 기술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최신 스마트폰을 사서 와이파이 6 폰을 샀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공유기가 구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와이파이 5나 4의 기술로 통신을 하시는 거고요. 집에 있는 공유기까지도 6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기술 등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속도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 이건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존의 와이파이는 시분화를 해서 쓰기 때문에 한 번에 공유기가 한 번에 어떤 채널을 잡았을 때 한 명의 데이터, 한 명의 스테이션 단말에게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여러 명의 단말 입장에서는 왜 나의 유튜브 트래픽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고 이제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OFDMA가 되면 와이파이 공유기에 도착한 그 많은 트래픽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을 주파수를 쪼개서 한 번에 보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뭐 37명, 뭐 6명 이렇게 많은 단말한테 AP가 쭉쭉 데이터를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혼잡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OFDM 뉴머럴러지 등을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개수는 최대 8개까지 단말 쪽에서 AP 쪽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링크로도 기존에 있던 MU-MIMO 등을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촘촘한 1024 쿼의 그 하이오더 모듈레이션을 지원을 했고, 실제 무선 랜 환경은 실내에서 공유기와 단말이 굉장히 근접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 1024 쿼이 실제로도 굉장히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여놓으시면 속도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256 쿼 했다가 잘 가면 그 다음에 1024 쿼으로 빨리빨리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이오더 모듈레이션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맥 레이어에서도 802.11AX에서 많은 기능 등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 세이브 기능이나 이제 우리 집 AP와 옆집 AP를 구분해서 시그널링 할 수 있는 이런 BSS 컬러링. 저희가 어디 장소에서 잡아보면 옆집 AP나 막 다 많이 잡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AP와 우리 집 단말 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이 BSS 컬러링.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을 칠하겠다. 우리 집에 무슨 색, 옆집은 다른 색깔로. 그래서 그걸 구분하겠다. 트래픽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갤럭시 S10부터 19년부터 탑재가 이미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11 프로부터, 그리고 이 똑같은 기능이 6기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6기가 주파수 대역이 2020년부터 국내에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S21 울트라가 전 세계 최초로 또 탑재를 했고요. 네, 이런 것 등은 이제 아마 이제 뭐 스마트폰에는 없지만 스마트폰 옆에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6E 로고가 있는 경우가 얘가 6세대 와이파이인데 6기가도 되는 단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6까지만 있으면 이거 6세대 와이파이인데 2.4랑 5기가만 되는 단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 공유기도 마찬가지고 해서 6E 로고가 있는 애들끼리 붙으면 6기가도 채널이 뚫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표준화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와이파이 7입니다. 6는 이미 표준화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삼성도 LG도 열심히 표준화를 만들고 있는 표준이 바로 와이파이 7입니다. 802.11B라고 하고요. B는 아까 와이파이 6는 혼잡한 상황에서 잘해보겠다. B는 뭐냐면 옛날 방식대로 속도를 엄청 높여보겠다. 다시 와이파이를
왜냐하면 뭐 비디오, VR, AR 등 속도 자체도 중요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와이파이 7은 다시 한번 30Gbps라는 목표를 가지고 와이파이를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새로 열린 6기가도 포함을 할 예정이고요. 표준은 2024년 5월에 완료가 되긴 하지만 대략 드래프트 2.0 기반으로 이미 샘플 칩이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공유기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은 아까 6랑도 연장선상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160보다 더 큰 채널을 한 번에 써보자, 320메가까지. 왜냐하면 6기가에 1200MHz의 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뭐 쪼잔하게 이렇게 짧게만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채널 본딩으로 320메가를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내보자라는 320메가 채널 본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전 세계 지도 보여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6기가 1200이 다 열려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니 5 대역만 비면으로 쓸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320메가 대역을 유럽에 최소한 채널을 2개를 쓰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20메가를 좀 겹쳐서 채널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6를 결정짓는 주요 키워드가 OFDMA였다고 하면 와이파이 7은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집에 공유기 같은 거 직접 사서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공유기가 보통 2.4랑 5기가 두 개를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검색해 보면 우리 집 AP가 2.4랑 5기가 두 개를 운영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입장에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와이파이 7이 나오게 되면 뒷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공유기는 이미 여러 개의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엔 스마트폰이 그 중에 하나만 붙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러 개의 파이프를 다 동시에 연결해서 한 번에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세 개 중에 보낼 수 있는데 보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속도 등이 소비자가 인지하실 때 훨씬 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파수를 이제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24 캄보다 더 하이오드 모듈레이션인 4096 캄을 현재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이전 시간에 발표한 이동통신보다 와이파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가 좀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표준은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미 뭐 유수의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칩셋 업체 등이 와이파이 7에 관련된 샘플 칩을 출시했고, 그 중에 일부를 받아서 아직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제품들도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조금 더 많은 제품 등이 와이파이 7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술, 아까 제가 초기에 비면허 대역은 무엇이고 왜 그게 중요한지,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전통적으로 한 30년 동안 와이파이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대략 10여 년 전 이전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3GPP라는 이동통신 단체에서도 우리도 비면허 대역 하고 싶은데 비면허는 다 열려 있습니다. 이게 누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체, 어떤 기술이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미 LTE 기반의 LAA라는 기술을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었고 5G 기반의 NR 언라이센스드가 현재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GPP 단체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국내 이제 TTA나 미국의 ATS 같은 이제 국내 표준 단체들이 연합한 조금 더 상위의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2G나 3G 그리고 이제 4G LTE, 5G NR 등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표준화해 왔고,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랑 만날 일이 없고 그냥 독립적으로 같이 가는
별도의 조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 2010년대 이제 초반부터 약간 부딪힐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산업체에서 LTU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기가 대역이 비면허 대역이고 와이파이가 쓰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국가에서는 아무나 쓰라고 한 건데 왜 너희만 쓰는 거지? 라고 해서 산업체에서 LTE 언라이센스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TE를 그냥 5기가 비면허 대역에 쓰겠다. 왜냐면 어차피 LTE 주파수도 받기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비면허 대역 많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산업체에서 치고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LTU 같은 경우는 실제 와이파이랑 붙여보면 LTU가 와이파이 성능을 많이 저하시키는 조금 부작용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존을 고려한 그런 표준화 작업이 3GPP 안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LA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LA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지국 신호를 잡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면허 대역을 추가로 라이센스드 어시스트 액세스라고 해서 비면허 대역 일단 신호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파이어라는 어떤 이제 산업체 단체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기지국 신호 없이도 그냥 비면허 대역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싶어. 왜 그거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멀티파이어라는 조직에서 또 그런 표준을 만들었고 결국은 이제 이게 다시 3GPP 표준으로 흡수가 되어서 NR 언라이센스드에서는 이제 스탠드얼론 모드라고 하는데 비면허 대역 자체만으로도 동작하는 표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릴리즈 13 굉장히 좀 오래된 표준이긴 한데 이때 LA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역사적인 부분은 설명해드렸고 LAA는 말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라이센스드 어시스트 억세스라고 해서 이제 저 바깥에 길거리에 있는 큰 기지국의 신호를 먼저 스마트폰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5G, 그러니까 5기가 대역을 쓰는 기지국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잡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대역을 일단 잡고 나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플멘터리 다운링크 그래서 이제 속도 높은 데이터 정크를 받을 때만 이제 LA를 쓰는 이런 형태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릴리즈 14, 15 등으로 계속 표준이 진화되면서 further enhanced LA 형태로 계속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타깃으로 했던 거는 2.4기가는 너무 대역폭이 적기 때문에 그쪽은 말고 5기가 대역에서 이제 와이파이랑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LAA가 시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릴리즈 15, 15부터 대략 2013년, 14년, 15년부터 5G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내용은 아까 전장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6G 현재 얘기를 해주셨고 5G 같은 경우는 대략 릴리즈 15, 16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많이 했고 아마 6G는 20 넘어서 릴리즈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 당시에도 사실은 6G와 동일한 어떻게 보면 유사한 형태의 목표와 이런 응용 등을 가지고 5G NR 스탠다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5G NR 스탠다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함이었습니다. 그 LTE가 이제 데이터 통신 속도를 많이 높이긴 했었지만 어떤 채널 대역폭이나 그 이제 듀플렉싱 등에서 단점, 그 제약점 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웨이브폼이나 듀플렉싱이나 밴드위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 프레임 스트럭처, 스케줄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연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그 3.5기가 대역만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28기가 대역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연한 표준을 양쪽 주파수 대역을 다 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그런 기술 등을 많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G NR 표준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서 다시 5G NR을 비면허 대역으로 확장하는 NR in unlicensed band, 그래서 NRU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것 등이 릴리즈 16과 17에서 많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일단은 NR unlicensed는 릴리즈 17에서 표준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때 이제 5G도 마찬가지고 이제 LTE 코어망하고 같이 5G를 쓰는
서비스 모델도 있었기 때문에 NR 얼라이센스도 이제 LT망을 잡아서 같이 듀얼 커넥티비티를 쓰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NR, 그다음에 스탠드얼론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을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3GPP는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FR1, 2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봤을 때 FR1 7기가 이하 6기가 대역까지 포함했을 때는 와이파이로 치면 뭐 11AX, AY, 뭐 B 같은 내용 등이 있고, 그다음에 4G LAA, 5G NRU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기가 이상의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AD-AY, 그다음에 NRU의 또 밀리미터 웨이브 표준화가 17회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 등이 같은 대역에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 와이파이와 셀룰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NRU의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NR 기지구 잡은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NR 얼라이센스드 소형 스몰셀 기지구를 같이 잡아서 이 스마트폰이 이제 비면허, 면허 대역을 동시에 쓰겠다. 아니면 LTE망을 활용하겠다. 아니면 이제 NRU만 스탠드얼론으로 쓰겠다라는 이제 이런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는 이 통사가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뭐 약간 와이파이와 다른 부분은 국내에서 아마 요 LA나 NRU 실제 서비스를 많이 뭐 거의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폰에는 이미 칩에 다 기능이 LA 같은 거 들어가 있었는데요. 국내는 워낙 와이파이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통사 입장에서는 이 NRU나 LA도 기지국을 촘촘히 다 깔아야 되거든요. 5기가나 뭐 5기가 대역이네 예를 들면. 사실 근데 기존에 이미 깔아놓은 와이파이 공유기도 많은데 이 통사 입장에서는 이 NRU로 다시 기지국을 추가로 깔아서 다시 그걸로 과금을 해서 내가 이걸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이제 그런 ROI 문제 때문에 사실 국내에는 많이 이제 셀룰라 쪽에 비면허 대역 기술은 탑재가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LAA 서비스가 일부 이통사들이 런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는 이미 와이파이 AP가 깔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 깔 때 LA를 처음부터 깔아버리는 거죠. 와이파이 AP 대신에.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북미의 일부 사업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했고, 뭐 그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디플로이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 LA는 뭐 13, 14에서 릴리즈가 이미 다 표준화가 완료가 됐고, NRU는 16, 17에서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제가 아까 와이파이 세대 변화처럼 LA에 없던 기능이 NRU에 더 들어간 시나리오, 그 다음에 지원한 주파수 대역, 그 다음에 최대 대역폭, 그 다음에 뉴머롤로지 이런 것 등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많은 부분은 NRU가 새로 정의했다라기보다 5G NR 자체가 LTE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데 NRU도 그걸 대부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추가 기능 등이 많이 추가가 됐고, 네, 여기 이제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비면허 대역을 쓸 때 국내 기술 기준도 있고요. 뭐 FCC나 유럽의 엣지 같은 경우 너희가 비면허 대역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누가 혼자 독점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게 listen before talk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기 전에 누가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누가 떠들고 있으면 네가 말하지 말고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을 때만 말을 해라. 그걸 이제 listen before talk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진영에서는 그걸 CSMA, CA라는 기술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R 진영에서도 LBT를 캐테고리 타입 1, 2, 뭐 4 이런 식으로 2, 4만 있었는데 1, 2, 4 형태로 더 세분화해서 추가를 많이 했고,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와 LA 장비가 옆에 있을 때 LBT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한쪽이 채널을 훨씬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 등을 굉장히 표준해서 서로 다른 단체인데도 그 시간 등을 다 맞추어서 다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테라헤르츠 밀리미터 웨이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중에 60기가 대역이 현재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비면허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한 2번 정도 제품이 나왔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60기가가 워낙 감세가 강해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계속 와이파이가 끊기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실패한 주파수 대역이긴 한데요. 일단 NR 진영에서도 60기가의 밀리미터 웨이브의 표준화를 진행을 릴리즈 17에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 대역은 워낙 주파수 감세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의 마이모와 빔 포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빔 스위핑이나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와이파이 진영에서도 이미 예전에 표준화가 됐고 NRU에서도 60기가 지원하는 NRU 밀리미터 웨이브가 릴리즈 17에 또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제 비면허 대역의 공존하고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뭐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2.4, 5기가 그리고 최근에 열린 6기가 이 세 개의 대역이 비면허 대역이고 여러분들도 매일 사용하고 계시고 집에서 뭐 아이들도 쓰고 있고요.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 와이파이가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도미넌트한 기술인데 이 비면허 대역은 사실은 와이파이의 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셀룰라에서는 LAA, NRU라는 기술을 계속 표준화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이제 비면허 자체가 오랫동안 공짜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셀룰라 계열의 LA나 NRU 등은 투자 이후에 그거에 대한 레비뉴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조금 아직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많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처음에 LA가 표준화가 시작될 때는 와이파이 진영에서는 와이파이 기술 자체가 몇 년 후에 사라질 거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셀룰라가 항상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것들이 이제 비면허 대역으로 치고 들어오면 와이파이는 완전히 설 곳을 잃어버리고 이 기술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몇 년 후에 보니까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각자 알아서 기술을 계속 만들고 실제로는 실제 싸움은 표준화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가 누가 선택하는지 보자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양쪽에 다 표준화를 다니고 있고요. 2012년 창립 이후로 이 모든 표준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와이파이 6, 현재는 와이파이 7, 그 다음에 이제 LTE, LAA, 그 다음에 5G, NRU 등의 현재 표준의 타임라인 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정리 드리면 현재 비면허 대역의 2.4, 5기가, 6기가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로 와이파이 6와 7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7은 내년 정도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3GPP는 LTE 기반으로 LAA 계열을 만들었고 5G 기반으로 NRU 밀리미터 웨이브를 현재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시장에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